감정은 주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변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놓인 일종의 필터입니다. 화가 날 땐 세상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상황을 장애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행복할 땐 세상이 아주 우호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똑같은 타인을 친구로 인식합니다. 주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감정이 필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휴일에 즐겨 찾는 장소가 떠오릅니다. 바닷가 바위투성이 지대로서 자연의 힘이 강력히 발휘되고 날씨가 종종 급변하는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벤치에 앉으면 마을과 해변 위로 탑처럼 솟아 바다로 뻗어나간 거대한 암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화창한 날이면 그 암벽은 실로 장관을 이룹니다. 짙은 붉은빛의 절벽이 장엄한 위용을 뽐냅니다. 아주 멀리서도 절벽의 구석구석까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엔 그 암벽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흐린 날엔 암벽의 외양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땐 짙은 밤색으로 칙칙해 보이고 때로는 유황처럼 노랗게 빛나기도 합니다. 구름이 짙게 깔린 날엔 심지어 파란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전혀 다른 특질을 드러냅니다. 절벽이 검은 빛에 가까워지고 상단의 뾰족한 모서리들은 하늘로 뚫고 올라갈 기세를 떨칩니다. 그런 날이면 암벽은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위협적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암벽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 지나가는 구름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필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시점에 주변 세상의 실제 모습과 다른 현상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순간적인 경험과 보다 확고하게 뿌리내린 습관적인 경험을 구별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순간적인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과 몸에 밴 슬픔이나 행복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의 맥락에선 이러한 면을 특성과 상태로 구별해서 다룹니다. 특성은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을 말합니다. 쾌활한 에임이라든지 침울한 마크 등이 그 예입니다. 이 특성은 현재의 자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가정교육과 사회적 조건, 경험 등을 반영합니다. 특성은 마치 유전적 코드의 일부로서 타고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특성은 어떠한지 숙고해 보십시오.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삶이 당신에게 호의적이라 느낍니까? 아니면 가혹하다 느낍니까? 인생이 즐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고되게 느껴집니까? 사실 효과적인 명상을 하는데 삶에 대한 관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당연히 전자가 훨씬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 여길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은 어떠합니까?
극단적인 인생관을 지닌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 태도를 보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연애, 승진 등 거의 모든 좋은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때로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 지나치게 쾌활해 보여 진심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태도가 진심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사는 듯 보이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성격 특성으로 비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서 불쾌한 말을 듣는 등 나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고,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는 등 기쁜 감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그와 어울리는 감정을 촉발하는데, 그런 감정은 왔다가 다시 가버립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곧바로 웃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에 몰두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화가 즉시 잊히는 경우입니다. 혹은 보다 심각한 무언가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잃은 후에는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런 감정은 대체로 오래 머문 후에야 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감정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사실은 그것이 특성이 아닌 일시적인 상태임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 상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특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그 감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특성과 상태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명상 기법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나는 여전히 감정에 접근하는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며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생각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한 것과 똑같은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 느낍니다. 어쨌든 생각과 감정은 구분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규정합니까?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규정합니까? 마음 챙김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기꺼이 마음을 쉬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든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하여 그 감정에 저항하지도 휩쓸리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 얻는 결과입니다. 헤드스페이스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단 어떤 감정이 일든 그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좋은 생각 또는 나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감정도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의문을 품고 반박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어떻게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말할 수 있죠? 저는 조금 전에 누군가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건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요? 기분도 더럽다고요. 화가 나면 저는 폭발하고 싶어져요. 분노의 좋은 점이 대체 뭐죠?
물론 분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에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감정에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개방적인 태도가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정적인 감정은 열심히 없애려 드는 오래된 태도에 머물게 되고 맙니다.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호기심의 세계로 돌아갑시다. 감정이 오갈 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기법으로 말입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헤드스페이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감정이 생기든 편안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곧 도로 옆에 앉아 지나가는 감정을 지켜보며 유혹적으로 보인다 해서 쫓아가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해서 달아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법 역시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 애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처럼 감정 또한 저절로 생겨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 즉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명상을 통해 감정에 접근할 때 감정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이미 충분히 주의를 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대신 보다 능숙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정과 함께 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이 그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지적인 측면에선 소위 부정적인 감정의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유난히 힘들던 시기가 없었다면 자신이 이룬 성취나 오늘의 위치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령 그 시절로 돌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야가 넓어지면 감정의 경험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안다면 좋을 것입니다. 감정은 잘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국 그 감정을 더욱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